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랫배 공간을 풀어냈었죠. 장 정화 자세도 했었고 아랫배 공간, 초승달을 상징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달경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윗배 공간으로 올라가죠. 아랫배 공간이 물로 상징되는 공간이었다면 윗배 공간은 이제 불로 상징되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태양신경총 차크라라고도 부르고 마니푸라 차크라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마니푸라를 한국말로 직역하면 보석의 도시, 광택이 나는 보석이라고 직역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복부 차크라가 태양처럼 빛나면 그러한 보석 같은 가치들을 삶 안에 수월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우리 삶 안에 가장 큰 보석 같은 가치들이 풍요로움과 건강함이잖아요. 그래서 복부가 따뜻하면 성공한다, 배심이 있으면 성공한다, 복부가 따뜻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속설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복부의 불을 한번 지펴보는 연습들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복부는 또 생각을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감정이 잘 소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생각으로 우리가 쉽게 달아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생각이 나라고 착각하는 마음을 요가에서는 또 에고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에고를 상징하는 공간, 그런 에고를 있는 그대로 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자존감의 공간이라고 상징이 되죠. 그래서 오늘 자존감의 에너지를 좀 깨워보는 자해 명상도 한번 해볼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마나 바유가 흐르는 공간이라고 하죠. 이번 차크라는 부야나 바유가 흘렀어요. 그래서 장 정화 자세들이 모두 뻗는 자세였죠. 몸의 순환을 도와주는 자세였다면 사마나 바유를 촉진시켜주는 자세들은 트위스트 자세라고 해요. 그래서 위장작용의 움직임, 좌우로 흐르는 움직임을 이제 사마나 바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세 안에서 트위스트도 해보면서 복부 에너지 좀 불을 지펴보는 복부 에너지를 한번 좀 깨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노란 색깔 컬러로 상징이 되는 공간이죠. 노란 색깔. 그리고 이제 락슈미 여인, 풍요를 우리가 허용할 때만 풍요를 허용시켜준다는 락슈미 여인 카드, 락슈미를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강 시간에 복부 차크라 이야기하면서 우디아나 반다를 잠갔죠. 날아오른다라는 뜻을 담은 우디아나 반다 잠그면서 점프 견상을 연습했어요. 그래서 우디아나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호흡을 우리가 아그니사라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아주 오래된 선물에 소개되고 있는 7가지 자세를 익혀요. 7가지 자세 중에서 한 자세가 또 아그니사라기도 하죠. 우디아나 반다에서 복부를 조금 움직이는 호흡법을 진행해 보실 것이고,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나올리가 돼요. 그래서 샷가르마 요가 정화법 6가지, 샷 6가지 중에서 또 한 가지가 나올리기도 했죠. 그래서 이 나올리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또 도샤가 피타 도샤이기도 했어요. 복부에 열이 잘 있어서, 열이 잘 일어나서 소화력이 굉장히 좋지만 그것을 과신해서 과식하기 쉬운, 몰아붙이기 쉬운 굉장히 열정적인 체질이 또 피타 도샤였죠. 그래서 복부 차크라가 잘 활성화되면 내게 필요한 불을 잘 지피면서 내게 불필요한 열도 잘 식혀낼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또 피타 도샤를 움직여주는 힘이 떼자스이기도 했어요. 떼자스, 소화한다, 이해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었고, 내게 오는 그런 생각과 개념들을 잘 소화해내면 삶의 리듬에 좀 더 수월하게 나의 힘을 내어 맡길 수 있게 됨으로써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신뢰를 담고 있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따파스 한번 불을 지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마니푸라 차크라를 상징하는 요가가 또 까르마 요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요가 첫 번째 경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요가의 정의가 확립된 요가 수트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사람들이 이제 요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동굴 속에서 이제 요가만 하려고 하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삶 안에서도 일하면서도 우리가 요가를 해보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두 번째 경전이 다 바로 바가바드 기타예요. 그래서 동굴 속에서만 요가를 할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요가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요가의 3가지 길을 제시하죠. 첫 번째가 행위의 길, 우리 아사나도 몸을 통해 행위하는 요가이기 때문에 까르마 요가로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복부의 공간, 라자스 움직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까르마 요가를 상징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또 다양한 명상법을 소개하면서 박티 요가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복부 위쪽은 가슴 공간, 우리 백배할 때 깨우는 공간이죠. 박티 요가의 길이라고 해요. 사랑의 요가. 그래서 바가바드 기타에서도 가장 최상의 길로 여겨요. 가장 쉽게 걸을 수 있는 길이다, 가장 최고의 길이다. 우주는 사랑이 휘젓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힘을 보태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바로 미간 차크라 제3의 눈이죠. 지혜의 공간, 직관의 공간, 야냐 요가의 길이에요. 지혜의 길, 내가 누구인지 탐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책에서도 계속 그런 야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야냐에 대한 언급은 되지 않고 있지만 진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있죠. 그래서 바로 까르마 요가의 길이라는 것. 그래서 까르마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현생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현생 속에서도 지옥도 경험하고 천국도 경험하잖아요. 내 마음이 그러한
탐하는 마음 혹은 밀어내는 마음을 지으면 좋지 않은 까르마를 낳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가에서는 이 까르마를 그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절이 있다고 하죠. 텅 비어있는 음절, 근원의 상태를 상징하는 음절, 옴 찬팅이 있죠. 그래서 이 장수 7자세 중에서 한 자세가 또 옴 찬팅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옴 찬팅을 할 때 이러한 만트라를 하면은 조금 더 효과를 증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삶 안에서 지난 시간에 감정 명상 하시면서 내가 어떤 감정을 삶 안에서 자주 느끼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내게 주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좀 캐치할 수 있다면 내 삶의 가치관을 좀 인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 삶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건강이 훼손되기 때문에 자주 올라오는 감정이 있으실 수도 있고, 내 삶의 풍요로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풍요로움이 훼손됨으로써 일어나는 감정들이 있겠죠. 그 가치를 이 블랭크 안에 담으라고 해요. 나는 블랭크를 원해. 지금 당장 요 에너지를, 요 메시지를 명령의 공간이라고 하죠. 미간 사이 공간에 명령하듯 부탁하듯 전달하듯 오음하면 좀 더 오음의 분위기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오음 찬팅도 한번 해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면 소통에서는 아침반 분들은 제가 이 책만 들면, 벽돌 같은 이 책만 들면 한숨을 푹 쉬세요. 선생님이 혼자 무덤을 파시는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아니죠. 그래서 7장에서는 이제 내면 소통과 명상에 대한 다양한 명상법을 이제 소개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내면 소통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이 전장 6장에서는 뭐라고 했었더라? 그 용어를 생성 질서라고도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9월달 3강 시간에 달플로우 시간에 내가 내게라는 곡으로 달플로우를 진행했는데, 내가 내게 이러한 친절한 말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또 담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요 곡으로 장수 7자세로 이제 플로우도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는 생각은 사건이다. 우리 이 생각의 공간이죠. 목부 차크라가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첫 장에 나누고 있어요. 생각은 내가 30초 후에 이런 생각을 일으켜야지 하고 일으키지 않죠. 마치 차 사고 나는 것처럼 우발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생각은 내가 아니고 사건이다. 그리고 생각은 언어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언어는 공동체의 산물이죠. 생각도 나의 생각이 아니라 공동체의 산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생각과 거리를 두는 게 우리의 마음 근력을 좀 증진시킬 수 있는 힘이 근원이라는 얘기를 요가 명상에서도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나와의 소통도 계속하지만 타인과의 소통을 하죠. 타인과 소통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죠? 갈등이 빚어지죠. 근데 그 갈등의 원래의 원인은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일으키는 내면 소통 때문이다라고 해요. 내가 나의 이 취약한 부분 때문에 내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스토리텔링하고 있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건드리면 나는 싫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안에서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없는데 누가 그걸 이야기한다면 크게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갈등을 겪는 건 내 안에 그런 부정적인 프레임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면 소통의 힘에 대한 예시를 플라시보와 최면과 선문답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은 우리가 그 약을 먹어서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낫는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여러 가지 플라시보의 이제 사례들로 이제 소개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최면도 우리의 자의식이 살짝 내려놓아진 상태에 배경자아가 들어오는 현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선문답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요. 뭔가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 있을 때 조금 그 문제와 다른 질문을 하면 우리가 좀 정신을 또 차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배경자의 힘에 대한 사례로 플라시보와 체면과 이제 선문답을 이야기하면서 또 생성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성 질서의 프레임을 내 안에 확립할 수 있다면, 마음의 힘을 확립할 수 있다면 조금 불편한 자극이 오더라도 본래의 상태, 우리 센터링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고요한 상태로 좀 수월하게 돌아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마음 근력의 힘이고, 이 마음 근력의 힘을 촉진시켜주는 자아가 바로 진짜 자아, 배경자아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에고, 내가 나라는 의식은 3세 전후로 발달이 되기 때문에 그때 양육자로부터 받았던 태도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우리 인간은 뇌가 다 미처 발달되기 전에 태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거의 1년, 2년 정도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살게 된 것은 부모님의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부모님한테 감사하면 내가 나를
대하는 그 뇌의 반응 부위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자의식을 배경자 자리에서 인지하는 것이 마음 근력의 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존중이 리스펙트라는 뜻이죠. 리 하면은 다시라는 뜻이고 스펙트 하면은 본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나를 다시 본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내가 자의식의 내가 아닌 내가 진짜 자아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것이 바로 리스펙트라고 해요. 그래서 리스펙트를 하다 보면 forgive, 조금 더 나를 수월하게 용서함으로써 타인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복부 차크라와 가슴 차크라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뇌 부위에서도 나를 존중하는 공간과 타인을 존중하는 공간은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복부 공간을 잘 깨우면 어떠죠? 옆구리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으로 가슴을 좀 수월하게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복부 공간을 좀 잘 깨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배경자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성경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큰 죄를 지을 때는 실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만 안다면 그 어떠한 죄의 수준까지는 그 까르마가 이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